안녕하십니까. 쓸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과 삶을 더욱 탐나게 만들어드릴 탐나는 일상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이때는 이제 환절기라고 그러는데, 주부님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말이 아이고 이번에 정말 집 정리 좀 한번 깔끔하게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험에 의해서 네. 그 대표님이 정리하고 이런 얘기를 네. 체계적으로 오늘 우리한테 들려주실 거죠? 아이, 그럼.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정리에 대해서, 이 정리란 뭐다? 글쎄요, 저는 정리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참 많은데 네.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인생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라고 단언하거든요. 그러면 정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부터 한번 이렇게 네. 버려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전 아나운서님은 네. 정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한다 하면 대부분 하시죠, 집에서? 거의 안 하는데.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제 책상 정리. 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놓는 거. 네.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금방 찾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순서 있게 해놓는 거. 뭐 요 정도. 그럼 잘 하시는데요. 유지는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꼭 이야기하는 게 네. 2, 3일도 못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정리했는데 네. 본인이 못 찾으신대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버렸는데도 정리 안 된다 그래요. 네. 보통 보면 그러시면 정리를 하신 게 아니고 청소를 하신 겁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이제 이모님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보통. 그런데 희한하게 왜 그분들을 매일 쓰고 주 몇 회씩 오는데 집이 안 달라지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물건의 위치를 책상 위에서 아래로, 예, 뭐 화장대 위에서 옆으로 치운 거지 정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이는 데를 깔끔하게 해놓은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첫 번째, 정리는 청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은 청소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해놓은 행동을 보면 청소예요. 상자를 넣어서 담아 놓는다거나, 그리고 오히려 청소가 필요한 집도 의뢰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리는 버리기다. 버리는 일이다. 참 안 돼. 네. 안 버려져요. 네. 그러니까 안 버려지기도 하는데 버리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버리고 나서도 정리는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물건이 발이 달려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냥 버리면 그 공간만 비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물건들이 용도와 기능과 색상과 소재와 빈도에 맞춰서 뭔가 자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정리는 수납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네. 왜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잘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부피를 확 줄이는 거는 배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옛날부터 아마 부모님 세대부터 잘 그것을 답습해 온 것 같아요. 잘 보재기로 싸거나 쟁이거나 끼워 넣거나, 특히 냉장고 같은 게 그렇거든요. 네. 그 냉장고에 이제 물건을 제가 딱 꺼내 보면 그 거실 30평을 꽉 찰 정도예요. 네. 빼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물건을 이분이 집어넣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결론은 사람들은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은 걸 넣는 기술을 배워야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잘 쓸 수 있게, 잘 보일 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라는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뭐 청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2, 3일도 못 가고 그냥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잘 넣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압축팩 사시고 상자 사시고 바구니 사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면 매번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하는데 정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는 것들이 엄청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네.
막상 또 그걸 못 못 버려. 버리죠. 네. 그래서 저쪽에다가 뭐 틀 같은 거 짜가지고요. 맞습니다. 거기다 막 끼워 넣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냥 넣는 네. 거고요. 그건 이제 이삿짐 업체에서 해주는 정도의 네. 정리고요. 왜 못 버리는지 혹시 아실까요? 왜 못 근데 버리실까요? 언제 또 쓸 것 같고 추억이 있는 물건이고 뭐 기타 등등으로 못 버려요. 이건.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 네,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정확히 몇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안하죠. 버리면 또 사야 될 일이 생길 것 같고, 버리면 필요할 것 같고, 버리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면 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뤄두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해두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지금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아마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대로 다시 가져가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쓰지도 않은 채. 네. 그래서 평수가 계속 커져야 네, 된다는 네, 개념을 네. 갖게 되시는 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공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지배했다면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맞습니다. 공간은 비워두어야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에 전환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미니멀 라이프. 네, 미니멀 라이프. 그렇죠. 요즘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걸 어떻게 버리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일본식 정리 정돈이 먼저 이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 곤도마리에라는 그분이 굉장히 선분적인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에서도 아마 방송이 네. 많이 되었어요. 네. 그분이 벌이라는 그 기준은 물건을 가슴에 대보고 네. 설레지 않으면 벌이래요. 어.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뭐 네. 꼭 설렘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 정서랑은 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도 처음에 경험이 없을 아. 때는 가난해서 그런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음. 했었는데 제가 뭐 300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장님 집도 갔었고 아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 일타 강사님의 집도 했었고 그 연예인분들 집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 뭐 일일이 뭐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많아요. 근데 네. 비슷합니다. 못 버리는 건 비슷해요. 보자기 한 장도 한 3, 40장이 있는데 이거 보자기 다 버릴까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어. 뭐 일회용 나무 젓가락도 싹 버릴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냥 무선은 못 버리세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 성별 이런 거 상관없구나. 직업에도 상관이 없구나. 그냥 못 버리고 잘 버리는 걸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의 약간 성향. 그게 있어요. 우리가 집착이 좀 강해서 그런가? 이제 저도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버리면 죄받아. 음식 네. 버리면 죄받아. 너무 쓸고 닦으면 복 나가. 네. 그리고 우리는 왜 덤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하나만 주면 정없어. 네. 넉넉히 주세요.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이 그게 서로에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인색하게 하나만. 이런 거는 되게 좀 인색하다고 느끼는 게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이 못 버리는 이유가 네. 이거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맞습니다. 쓰던 건데 우리 남편이 뭐 했던 건데 맞아. 이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그렸던 건데 상장인데 메달인데 트로피인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거 다 버려야 되나라고 물어보는데 네. 아니에요. 상장, 사진은 당연히 남기셔야 돼요. 어. 그래도 정리는 필요해요. 네. 사진 틀은 좀 빼고. 어. 왜냐면 결혼한 지 한 20년 됐는데 사진 아마 걸어두시는 네. 분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그럼 사진 틀은 빼고 사진을 찍어서 부피를 줄이는 거. 음. 그리고 예전 사진도 보면 왜 똑같은 사진인데 여러 장 찍은 것도 있고 좀 작품성이 너무 떨어진 사진도 있고 흔들린 사진들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앨범에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가면 보면 본인들의 물건 플러스 자녀들의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출가를 하면서 안 찾아갑니다. 네. 네, 본인들의 결혼 사진도 걸 데 없다고 크다고 부모님 집 맞아, 갖다 두는 맞아. 경우 되게 많고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님 집을 정리를 의뢰를 아드님이 저한테 해요. 그러면서 싹 버려주세요. 많이 버려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막상 어머님이 네 물건 좀 찾아가라 전화하면 나중에 그냥 두세요 이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부모님 집에 정리가 안 되는 원인도 자녀들의 물건이 있어서도 같이 포함이 많이 돼요. 과감해야 돼요. 그리고 1년, 2년 살았는데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은 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설레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죠. 너무한 거고. 맞습니다. 한 1, 2년 내가 건들지 않은 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버리는 것을 먼저 집중해서 정리를 시작하면 네. 아마 진도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나는 잘 못 버리니까 지금 사실 버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결단을 내리시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50평 살다가 25평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나중에 또 큰 평수로 가면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버리는 거는 내가 정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지. 먼저 사람들은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이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대요.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집도 많이 하는데요. 가서 보면 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말고 정리하래요. 근데 정리를 시작하고 종류별로 모으고 밀폐용기 100개를 제가 줄을 세워본 적도 있거든요. 거실에다. 일부러 제가 세워놨어요. 일부러 어머니 보시라고 그 크리스탈 잔도 쫙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머님 깜짝 놀라세요. 그러면 그때는 좀 버리긴 해야 되겠다 소리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의 단계인데 보통 많은 분들은 그 단계를 좀 걸치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먼저 접근을 하세요. 이게 그릇하고 잔 이런 거 정말 안 버려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크리스탈 잔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옛날엔 귀했거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네. 그저 남편 눈치 봐가면서 산 주방용품을 어떻게 버려 뭐 이렇게 네. 어머니도 그렇게 지금은 말씀하시고 거의 안 그랬었는데. 쓰세요, 무거워서. 그렇지 안 쓰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버리는 건 수납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리고 나서 네. 수납이 돼야 되는데 보통 네. 사람들은 정리한다 그러면 다 넣어요. 네. 그래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에 비해서 물건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정리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정리는 청소가 아니다. 그럼요. 네. 네, 청소가 아니고 대상이 다른데요. 네. 정리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공간이다. 돼요. 내가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라면 나는 서재 공간이 필요하구나. 나는 운동방이 필요하구나. 운동 공간이 필요하구나. 또 아내분이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리하기 전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공간은 뭘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공간이 결정이 되면 물건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 물건, 공동 물건, 내 물건, 아내 물건. 그러면 개인 서재면 내 책, 내 물건, 내 문서는 다 이쪽으로 모이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빈 책장에 애 책장에 내 책 갖다 꽂아놔요. 그러니까 애 공부방에 가보면 부동산 이런 게 있어요. 네. 아버님 옛날 20년 된 영어 사전도 아직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의 성경책도 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청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정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죠. 내 물건 둘 데 없는데 내 옷 걸 데 없는데 내 물건 다 어디다 두지라는 고민. 그러니까 고민 자체가 먼저 틀려집니다. 지금 정리가 꼭 필요한 이유. 네. 정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리 안 하면 아마 아시듯이 또 사야 돼요. 못 찾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돈인 거 너무도 잘 아실 네. 거예요. 그런데 또 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연히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공간을 또 낭비해야 되겠죠. 시간 낭비, 돈 낭비, 공간 낭비 하는데 정리가 안 되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아내분이실 거예요. 결혼을 안 하셔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주부들은 정리 안 된 집을 보고 행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제 약간 왜 당신은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허물 벗고 나가요 하면서 부부 싸움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나중에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이 된다. 네. 왜냐하면 환경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답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을 매일 시키는 거예요. 신발장 바닥은 이렇게 해놓는 거란다. 식탁 위에는 늘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거란다. 책상은 늘 그러니까 엄마의 정리 방식과 정리 그 형태가 아이에게 그대로 답습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정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유치원 가면 정리를 합니다. 집에 오면 안 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물건의 제자리인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는 자리, 신발 놓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신발을 넣으려고 신발장 열면 엄마 아빠 신발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신발장은 늘 바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습관화가 되니까 집에 오면 그냥 가방 던져놓고 나가고 남편분도 뭔가를 걸고 싶은데 걸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금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막 살면 이게 대물림 된다. 이게 확 와닿는데. 예, 오늘 대한민국 대표 공간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 모시고 우리가 정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점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여태까지 총 몇 가구 정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3,000지까지는 세어봤는데요. 3,000, 예. 하루도 쉰 적이 없었고 예전에는 일요일도 직접 현장에 나갔었고 하루에 2팀을 한 적도 있어요. 오전에 옷 정리하고 오후에 옷 정리하고. 몇 년 동안 하셨죠? 11년 되었고요. 11년 이야. 제가 아마 가족 단위로 하면 한 1만여 명을 만난 것 와. 같아요. 4인 가족, 뭐 5인 가족, 네. 8인 가족까지 있었고 지금 거의 한 5,000집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10여 년 된 거예요, 그죠? 처음 네. 시작하실 때 예, 기분 예. 좋은 날에서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야, 근데 하여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집을 다니면서 네.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정리 안 된 사람도 공통점이 네. 있는데요. 물건을요 한꺼번에 많이 사요. 아, 한꺼번에 많이 사요? 네. 그리고 깔별로 삽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아. 정리가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못 버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음. 돼요. 음. 예, 근데 일단 먼저는 물건을 많이 사고요.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정리하다 보면 택배 상자가 있는데 네. 뜯지 않는, 개봉하지 않은 또 새 옷도 뜯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옷을 샀는데 네. 개봉을 안 하세요 하면 아유, 그냥 그때 샀는데 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어. 이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는 네. 단순히 물건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거든요. 네. 저 물건을 잘 넣어줘야지, 저 물건을 다 넣어야지 제가 기술이 좋다고 칭찬을 네.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공간과 이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3시간씩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왜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생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이 정리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고민이 없으세요. 그냥 방송 보시다가 어머 얼만데? 뭐 그냥 깔끔하네. 예, 저 나가 있어도 되죠. 어. 그냥 뭐 3-4시간이면 되죠. 그러신 분들은 정리를 본인이 직접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실은 선호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연습도 하시고 뭐 수납 도구 사서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깔끔하게 살 텐데. 안 되시죠. 아,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신다고는 해도 전문가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구니만 수백 개 사놓으신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막 네. 접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막 칼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접기를 굉장히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호텔식으로 수건을 접어놓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부분으로는 해결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정리가 잘 됐다는 것은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어디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해도 이상하게 보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자꾸 물건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럼 물건을 살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물건을 살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냉장고를 열어보고 무엇이 있었지 무엇이 없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그냥 가시는데 똑같은 거를 또 사세요. 보통 사람들이 소비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 보여서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까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건이 쌓여요.
그리고 물건이 분산이 돼요. 그리고 섞이게 됩니다. 네. 그럼 못 찾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럼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게 계속 고리처럼 악순환이 돼요. 어. 그래서 저도 어제 사실 저도 이제 정리할 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건전지 수십 개, 박스 테이프 수십 개, 멀티탭 수십 개, 물티슈 수십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가끔 웃어요. 아, 내가 왜 이러냐? 나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모르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유효 기간이 지나서 물티슈가 다 말라 있거나 식재료는 뭐 다 버리고요. 맞아요. 네, 뭐 이만한 식용유, 이만한 뭐 참치액 같은 거, 뭐 날짜가 뭐 2, 3년 유통기한 지나버리는 다 지난 거 못 먹으니까 진짜 저희 그거 다 버리는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 냉장고 냉동실 저 안쪽에 들어있는 검은 봉지. 맞습니다. 그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통조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100년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이게 이렇게 열어보면 벌써 몇 년 지난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보세요. 이제 추석 준비하려고 냉장고 열면 지난 설에 처박혀 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 재테크 효과가 있네요. 아, 당연하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정리가 돈과 직결되는 음. 이유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가치입니다. 네. 한 평에 아마 네. 5천만 원 넘을 거요. 아우 그럼요. 지금 그쵸? 저 강남 어디 가면 1억씩 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리는 선택인데 공간을 선택할 것이냐 물건을 선택할 것이냐인데 그동안 아마 물건을 선택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 쓰지도 않는 물건을 위해서 선반에 설치하고 인테리어 할 때 제일 안타깝거든요. 저는. 네. 얼마 전에 진짜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 하신 분을 만났어요. 집 하나 인테리어 하는데 10억? 네. 집을 사겠네요. 근데 이제 그분은 평생 살 집이기 때문에 엄청 공을 들였더라고요. 근데 야. 그분이 결국 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정리를 안 하고 인테리어 하니까 이게 나와 맞지 않게 했네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은 뭐 못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못생겼다는 게 왜 부피가 크면서 왜 꺼내놓을 수 없는 그 큰 고무다라 같은 거.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도 사실 꺼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간이 엄청 큰 공간도 필요하고 서랍도 필요하고 자잘한 선반도 필요한데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확장형을 하고요. 이렇게 못생긴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줄여버려요. 넓게 만들다 보니까. 그 그래. 인테리어 할 때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서로 나눈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정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폼나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인테리어는 어떤 북유럽풍, 모던풍, 요즘에 뭐 미니멀 라이프 인테리어가 유행을 해서요. 욕실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더라고요. 선반도 아예 없어요. 그게 멋있대요. 근데 막상 쓰는 사람은 샴푸 꺼내놓고 그럼 다 비누둬야지, 수건 걸어야지. 그러니까 뭐 다. 칫솔 걸어놓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상 인테리어가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후회하시는 분 많이 봐서 정리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한번 하셔야지만 내가 옷장을 설계할 때 긴장을 해야 될지 짧은 장을 해야 될지 또는 내 옷이 많은지 남편 옷이 많은지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래 놓고 막상 저희가 정리하러 가면 수납 충분히 했는데 어머 모자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네. 어지럽혀 살다가 정리를 잘 해놓고 살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아, 생기고. 당연하죠.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보통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주부들 같은 경우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조금 시니어 분들 이제 한 50이 넘어가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와서 많이 조금 이제 갱년기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평생 살면서 가장 돈을 가치 있게 썼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리하면 나만 행복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남편이 자기 옷장을 딱 열면 셔츠, 자켓 이렇게 깔별로 종류별로 바지까지 정장 라인을 구성을 해드리거든요. 아내분이 집안에 있으면서 이제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집에서 항상 설거지 해야지, 저거 치워야지, 저거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늘 있거든요. 근데 정리가 싹 되고 나니까 뭘 하냐면 휴식을 할 수 있고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나에게 이제 나 이제 지금 뭐 해야 되지? 나 지금 뭐 하고 싶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러신 분 많아요. 살 뺄 거예요. 저 일을 해야 되겠어요. 나 공부해야 되겠어요. 저 취직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생각 정리가 된대요. 환경이 정리되면 내 생활까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셨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렇게 대표님이 오셔서 싹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깔끔하고 초반엔 좋지. 네네네. 근데 원래 정리 못하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거 한 달이면 그냥 원위치 돼버리지 않아요? 원위치 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제가 드린 플랜대로 잘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요. 본인의 고집을 못 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갔을 때 이불 압축해 주세요. 옷 지하 창고로 내려주세요. 이거 저기다 놔주세요. 이거 저기다 놔주세요 하세요. 보통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분류,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잘 쓰는 거, 안 쓰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안 하거든요. 무조건 종류별이에요. 무조건 종류별. 자켓은 얇은 거에서 두꺼운 건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잘 입는 옷, 여기는 안 입는 그렇지. 옷이에요. 그러면서도 안 버리세요. 그럼 뭐냐면 그냥 똑같은 옷장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같이 걸려 있으면 자켓이 많네라고 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데 잘 입는 자켓은 걸어져 있고 안 입는 옷은 압축을 하거나 박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 사게 돼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분산을 자꾸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정리가 끝났을 때 적정량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유지가 안 되고요. 제가 항상 고객들한테 얘기해요. 고객님, 오늘 정리는 하셨는데 유지가 쉽지 않은 부분은 의류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공간의 여유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못 버리면 못 만듭니다. 어쩔 때 양말을 접었는데 하나를 더 못 넣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벌려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 있죠. 아직 세탁을 안 한 양말이 있죠. 세탁소에 찾아오지 않은 옷이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은 100% 정리의 준비가 다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얘기를 해요. 주방은 유지가 잘 되실 거예요. 물건만 안 사신다면요. 근데 옷은 지금 상태에서도 유지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씩 여시고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 사시려면 하나를 먼저 그 자리에 채우셔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사면 다시 위로 올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유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살 빼고 다이어트 한 다음에 당연하죠. 요요 오면 그럼요. 그거 관리가 중요한데 네. 이거하고 비슷한 그래서 거. 저도 이 살림 다이어트 정리도 네.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네. 처방, 그러니까 급하게 무슨 지방 흡입하면 요요가 또 오잖아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버려서 정리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을 넓혀서 정리하는 거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정확히 단계, 분류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꺼내서 나와 한번 만나는 경험이 없이 정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른 집은 우리도 그렇지만 이사할 때거든요. 근데 이사 업체에서 꺼내지 내가 꺼내는 이사 게 업체가 아니라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안 널브러져 돼요. 있는데 안 돼요. 아, 내가 꺼내는 게 아니고 네. 이사업체에서 꺼내서 본인들이 넣는데 그 이후에 안 꺼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정리를 잘하고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수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셀코 TV 탐나는 일상 공간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연예인들 의뢰도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곳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정호 씨 댁 네. 인테리어 하고 이사하시면서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정리를 의뢰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집을 원합니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았으면 좋으시겠대요. 아무것도 깔끔한 거. 네, 그냥 깔끔한 거 원하시는데요.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요. 정리는 문을 열었을 때 깔끔한 게 전 정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공간은 중요시 생각하시는데요. 창고 공간, 주방 싱크대, 서랍안, 책상 속 이런 거 중요시 생각을 사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탁 들어갔는데 집이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그 짐들은 다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네, 되는 거고 네. 그걸 찾을 때는 또 빨리빨리 찾고 싶은 거고 네, 그조차도 깔끔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 그게 원칙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은 그냥 빈 곳 있으면 넣어달라고 많이들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의뢰가 들어와요. 네, 그럼 상담하실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정리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끝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의뢰해서부터 상담부터 네. 쭉. 네, 상담은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하루 9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오전 8시 반에 들어가서 6시에 끝나고요. 이틀 정도도 요즘 많이 합니다. 9시간씩 이제 18시간 하죠. 이틀 정도 하는 집은 100평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30평인데도 하고요. 네? 이틀을 해요? 20평대도 해요. 그 그래요? 이유는 첫날은 가구 배치를 하고요. 공간 재구성. 아. 아이방이 없는데 아이방을 만들어 주고요. 가구 업체에서 가구가 들어오면서 가구 체인지를 하고요. 가구가 부족한 데는 또 어떤 집들은 북박이를 아예 짜시는 분도 계시고요. 불필요한 자리만 차지하는 가구는 아예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첫날은 가구 배치, 이튿날은 정돈 이렇게 합니다. 정리를 하기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뭐 시기는 솔직히 저는 매일 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구성원이 바뀌었을 때 꼭 하셔야죠. 아이가 출산을 한다거나, 네, 뭐 아이를 뭐 기숙사에 내보낸다거나, 또 아이가 뭐 군대 갔을 때도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0세 정도 인생의 이제 반을 좀 살았다 했을 때 그때 한번 뭔가 대대적인 정리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 50세 이하와 50세 이후는 저는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물건 이제 그릇도 너무 무거운 거는 못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니어들에게 저도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시기라는 거는 다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죠? 퇴직했을 때. 그 고려 사항들이 있네요. 그럼요. 그 이유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하시고 남편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내 공간이 없는 걸 알아서 그때 약간 좀 마음이 우울해지신다고 집에 얘기하시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럼 확실히 달라지죠. 그럼요. 네. 근데 그전에는 뭐 아닌 말로 퇴근해서 다시 출근하고 집에서 뭐 잠만 자고 가신다는 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뭐 아침부터 여기서 하루 종일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사실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연예인들이 왜 집에 그냥 그 인테리어하고 넓은 집 선호하고 또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고 싶고 이유가 연예인들이 되게 바쁜 것 같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활동하는 그 시간 외에는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유명해가지고 어디 다니면 사람들이 막 와 이러니까 집에서 주로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공을 그렇게 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연예인분들도 그렇고요. 좀 이제 좀 돈이 있는 부자 분들도 집에 사무실이 있어.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네. 본인들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시죠. 그럼 그리고 남자들이 50대가 넘어가.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내 공간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해. 맞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집이라는 게 그냥 잠자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주로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가면 그냥 잠자고 맞습니다. 나오기 바빠요. 맞아요. 이럴 때 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 집이 주 활동 공간일 때랑 완전히 달라져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땐 고려 사항들이 더 많아서 맞습니다. 노년에 집 정리를 할 때 어떤 점이 고려돼야 될까? 네. 덧붙여서 얘기하면 네, 여러 가지 참 많은데 이제 네. 꼭 중요한 거는 저는 물건을 두는 수납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갈 건지 평생 살 건지 제가 가끔 물어봐요. 아, 그거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사를 갈 생각을 하신다면은 물건의 위치나 가구를 들인다거나 이런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아니에요. 한 번은 더 갈아탈 것 같아요. 한 번은 인테리어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건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약을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맞아. 예. 약이 한 번다. 예. 그런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냥 그 구조에서 보통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인테리어를 하신 노부부 집을 갔었거든요. 상부장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시니어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드려야 되겠다.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상부장 높이 좀 체크하세요. 그리고 관절이 되게 안 좋으시다고 해서 네. 쭈그리고 앉아있는 공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결론은 시니어들한테 집은 아래 공간 못 쓰고 윗 공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집에 대해서 그냥 평수 개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이 넓은 거하고 수납 공간이 나한테 넓어지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쓸 수 없는 공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시니어들은 정리할 때 물건의 위치와 방법이 중요해요. 수납 방법. 왜냐면 상자에 넣어놓으면 꺼낼 수가 사실은 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동선입니다. 물건을 어디다 둘 것이냐, 어떻게 잘 꺼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아예 수납의 약상자나 약 수납할 수 있는 걸 만드시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근데 약이 가보면 여기저기 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드시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드세요. 그러면 매일 먹는 약, 혈압약이나 막 골다공증 약이나 이런 약하고 가끔 먹는 약과 다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유효기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물건의 양을 좀 줄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리를 하실 때 젊은 분들은 앞으로 사용할 기간도 많고 쓸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앞으로 이제 살 날도 많이 남으셨지만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추억에 대한 정리는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그 추억의 장을 못 버리세요. 이게 오죽하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목욕했던 목욕통까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는 지금 쉰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아들이 군대 갔는데 그 옷을 보낸 그 박스를 주소 나온 이름 써놓은 걸 못 버려요. 오려서 그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은 걸 보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구나 이런 생각. 대표님이 정리할 때 이제 집을 한번 탁 털어서 뒤집어서 턴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그 뒤집어서 털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놓을 때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먼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베란다에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물건을 베란다에 내놓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리고 신발장도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면 좋은 게 불필요한 게 신발장에 막 박아두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공간을 좀 비워내고요. 그러면 그 비워진 공간 안에 선풍기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한겨울에도 선풍기가 못 들어가는 집이 많아요. 그 선풍기가 나와 있을 때 그동안 물건을 채우셔가지고 한겨울에도 선풍기들이 방방마다 나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좀 들어오고요. 큰 물건부터 작은 물건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의류 정리를 할 때 부피 큰 게 패딩이거든요. 니트거든요. 그러니까 큰 물건들이 조금 빠져나가 줘야지만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양말 먼저 접으세요. 속옷 먼저 접으시고 막 손수건 접으시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간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사실 저는 희열을 많이 느끼는데 공간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 어떨 때는 버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용도의 사각들이 모이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보통은 공간별로 정리를 하세요. 주방 정리, 뭐 방 정리. 근데 물건의 종류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물건이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한 종류 여행용 가방만 정리하세요. 오늘은 선글라스만 정리하세요. 그거 공간의 개념이랑 다르거든요. 오늘은 뭐 시계 정리만 하세요. 오늘은 양말 정리하세요. 내일은 가방 정리하세요. 내일은 모자 정리하세요. 근데 보통 분들은 오늘은 주방 정리해야지. 어떤 분들은 방을 다 정리하시려고 하세요. 한꺼번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집 정리 다 하시려고 하세요. 전문가들은 가능하지만 비전문가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수많은 집들을 정리하셨는데 정리하고 나서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의 반응도 제각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울고 고객님들도 울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울어요, 막. 왜냐면은 조금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어머 왜 저렇게 살아? 뭐 집 정리 왜 저렇게 안 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에게는 사연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내가 몸에 큰 병이 생겼다고 선고를 받으면 지금 정리가 사실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한테는 시간이 멈춰진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식재료를 유효기간을 딱 체크하는데 지금 2023년인데 2015년 밀가루, 2015년 식용유, 2015년 라면, 2015년 과자예요. 어떻게 이런 장기간으로 물건이 멈출 수가 있지라고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거예요. 아이가 아팠다거나 정말 큰 일이 당했던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저는 왜 이렇게 못 버리세요? 왜 이렇게 정리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 못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변화하고 싶고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용기가 생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크게 이 가슴에 뭉쳤던 것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홀가분해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속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또 어떤 분은 정리수납 같은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감동받아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과 공간이 바뀌면 정말로 이 감격스러워하시는 분 되게 많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리를 배운 적이 우리는 없어요, 경험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꾸 정리를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못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건데 보통 분들은 여자니까 주부니까 다 해야 된다는 생각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도 배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죠.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군대 가 배워. 네, 그러니까 더 잘하셔야지 맞아요. 거기 각 앉아보면 네. 큰일 나요. 근데 여자분들은 솔직히 안 배웠습니다. 맞아, 그렇구나. 남자가 더 잘하겠네. 네, 그래서 배우셔야 군대에서 돼요. 2년을 배웠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상담할 때가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잘 보듬어줘야 맞습니다. 될 것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문을 딱 해서 집을 딱 둘러보고 저는 행복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도라는 건 뭐냐면 정리를 생각보다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티가 나요. 되게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하신 거. 방치하신 분들의 집은 다릅니다.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그냥 가서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고 이분은 지금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사연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살림하기가 싫어졌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되게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서 네, 뭐 집량이 얼마고요, 이삿짐처럼 집량이 얼마고요, 비용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다 달라요. 네, 이 집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저 집은 저렇게 정리해주고. 대표님 그 새로 나온 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이번에 이제 10월 5일에 나오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좀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정말 심혈을 많이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잘 되는 집들의 비밀. 네. 비밀이 있었구나. 있어요. 네, 이제 지금은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왜 그 잘 된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인데 뭐 꼭 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의 집을 많이 가보고 그분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실까? 참 여유가 많으셨거든요. 참 되게 여유로웠어요, 그분들은. 부자니까 여유
있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여유 있는데 돈 없어서 여유가 있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이유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참 놀란 것이 부자들이 집을 고를 때 네. 윗집, 옆집, 앞집에 누가 사는 것까지 미리 다 체크하고 보신다는 거.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옆에 막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집은 안 고르신대요. 왜냐하면 좋은 영향이 같이 가잖아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한남동에 모여 사는구나. 그래서 평창동에 모여 사는구나. 그래서 강남에 모여 사는구나.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을 약간 싼데 저렴한데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은 뭐 바람도 잘 통하고 좋은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집에서 기운을 받더라고요. 그 앞으로 정리 컨설턴트로서의 목표가 또 있으시다는 좀 얘기. 네, 이제 저도 오늘도 이제 현장 갔다가 지금 또 현장 가야 되는데요. 저는 모델하우스를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다 다른데요. 나한테 맞는 집 정리법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한국형, 한국 사람이라는 거. 저는 한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니멀 라이프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다이어트 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는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명절 때도 한 번은 우리 가족끼리 대대적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이거를 숙제를 가끔 내요. 지퍼백에다가 오늘 연필 모아 볼래? 지우개 모아 볼래? 볼펜 모아 볼래? 자 모아 볼래? 하면 그게 문구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놀이처럼 생활화되면 정리가 어렵지 않은데요. 정리는 주부의 일이야. 정리는 엄마가 하는 거야. 이런 개념이 너무 안타까워요. 각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리를 좀 잘해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정말 정리 붐이 일어서 각자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이유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의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여유 있으면 하시고요. 여유가 없으시면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 나중에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미루세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알뜰함이 뭔지,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내 집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정리는 내 삶에 영향력을 꼭 끼치는 이 중요한 일이니까 정리 먼저 좀 끝내 놓으시고 다른 일을 좀 하시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정리가 늘 마음속 한켠에 짐처럼 부담되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정리를 하는 방법까지 대한민국 1등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